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1년 올해 이제 56회 공인회계사 합격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에 앞서 오늘 세 분 오셨는데 각자 이름이랑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정은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56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고 재무관리 회계감사 이외로 5년 동안 수험생활을 마친 끝에 감사하게도 3일 회계법인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최건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1유회생으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수험기간 3년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되어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황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 6개월 정도 수험기간을 거쳤고 4유예로 올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평균 합격 기간이 한 3년? 그 정도 된다고 들어서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네. 근데 예상보다 사실 2년이 길어졌는데 네. 대충 3년으로 잡긴 했지만 그 사람마다 본인이 합격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저는 회계사가 꼭 돼야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마가 걸리든 꼭 이것을 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5년이 걸렸어도 큰 그런 뭐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더 짧을 줄 알았어요. 저는 2년 4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게 2차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양도 많고 과목이 깊이도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어서 아무래도 2차 과목에서 고배가 있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하루에 순 공부 시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고 저는 매일매일 열품타 앱으로 순공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9시간 반에서 10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고 시험 직전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11시간 반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밥 먹는 시간이랑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앉아서 일주일 내내? 일요일은 네. 1차 때랑 이제 동차 기간까지를 거의 하루를 푹 쉬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예 기간 때는 너무 과목도 많고 할 게 많다 보니까 뭐 토요일에 좀 늦잠을 자고 점심에 나와서 저녁까지 하고 일요일도 늦잠 자고 나와서 4-5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쉬면 루틴이 깨지는 것 같아서 유예 기간 때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공부 시간을 따로 재보진 않았는데 2차 때 5유회가 한번 뜨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했었는데 그때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하고 중간에 낮잠 좀 자고 하는 시간 빼면은 그래도 한 14시간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 주말에도? 주말에는 토요일날은 좀 쉬었어요. 토요일날에는 네, 집 가서 좀 자고. 지금 정은주 회계사님 고시반을 다닌 걸로 알고 있고 최건호 회계사님 고시반 안 들어갔어요? 아니요, 저도 고시반에서 공부한 기간은 있는데 네. 전부 전체 기간을 다 공부한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고시반에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각자 본인의 학교의 고시반에 자랑거리? 우리 고시반은 이런 것도 해준다. 이거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강의 지원을 해주셔서 약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인강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실이랑 거기에 책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재무관리 이 강사님 강의를 듣는데 다른 강사님 책도 좀 봐보고 싶다 사기 전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네, 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책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다 사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금전적인 혜택은 그러니까 강의비에서 좀 혜택을 주시는 거고 네. 그 외 다른 것도 혹시 그리고 그 입시를 하면은 이제 전공모의고사 무료로 응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또 약간 경제적인 거 말고는 저희 고시반에 중앙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가운데 정원이 있어서 힘들면 거기에 앉아서 벤치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쉬고 고시반만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 건물이 따로 있으니까 그 중앙 정원이 진짜 좋았습니다. 저희도 이게 물질적인 지원 같은 거 다 이제 받고 중앙대 고시반. 네,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스터디룸 지원도 해주고요. 스터디룸? 네, 스터디룸도 그 밖에 따로 스터디룸이 존재해서 거기서 네. 스터디도 따로 할 수 있고 한 4-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네네네, 그 정도.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공간도 있어요.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터디룸도 있어서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페에서 상담도 해줘요. 상담 게시판이 있어서 네. 공부적으로 또는 공부 외적인 것까지. 네, 공부 외적인 것도 올리시기만 하면 해줍니다. 전문 상담사가 계셨던 아니요, 전문 상담사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는 고시반 임원이라고 하거든요. 고시반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유예생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격한 과목 같은 거나 아니면 자기 노하우 같은 거를 1차 분들이 올리시면 거기서 이제 답변을 달아주는 거죠. 상시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정원조 기사님 그 한양대는 어때요? 일단 앞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의 지원, 기숙사 지원 이런 금전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거 다 있고. 네, 다 있고라기보다 이미 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저희 고시반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적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일단 고시반에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의 그런 동문회가 있는데 그 동문회 분들이 1차 시험 직전이나 2차 시험 직전에 뭐 치킨을 사주신다거나 피자를 사주신다거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놀러 오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계사 합격하고 싶다. 그리고 법인 관련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니까 그 시험이 끝난 뒤에도 그 입사 관련해서 질문도 하기가 되게 편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차피 법인 입사하게 되면 회계사로서 또 같은 직장 동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돈독하고 든든한 인간관계가 되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정은조 회계사님 그 5과목 중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온 거? 점수가 제일 잘 나왔던 거는 2차 시험 최종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세법이랑 회계감사가 가장 높았더라고요. 세법이랑 회계감사. 네. 그리고 최건호 회계사님 일단은 정보부터 다 왔고 네. 최건호 회계사님 제일 높았던 과목이요? 네. 저는 회계랑 세법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회계랑 네네, 회계랑 세법. 세법. 네. 황정호 회계사님은 뭐였어요? 저도 회계랑 재무관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정원주 회계사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왜냐면은 회계감사가 고득점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네. 네, 왜냐면 저는 회계감사만 한 과목 이외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1년 후에도 막 고득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합격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회계감사를 고득점을 맞았다. 어떻게 공부하셨던 거예요? 자기 본인만의 전략이 있었나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회계감사가 제일 저한테 어려웠던 과목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단순 암기를 되게 못하는 편이고 오히려 재무관리나 원가처럼 그 원리를 알고 적용하는 그런 과목들을 더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회계감사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입을 더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투리 시간에 최대한 많이 보고 그리고 암기카드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하고 스터디를 모집을 해서 그 회계감사 앞글자를 친구들이랑 따서 같이 외우고 확인해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덕분에 마지막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최건호 회계사님 세법이 네. 제일 잘 보셨잖아요. 네네. 뭔가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세법은 사실 양투입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저는 양투입도 양투입인데 공부를 할 때 세무회계 문제를 풀면 세무회계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르는 게 무조건 생겨요. 근데 그런 모르는 부분을 바로바로 서브노트를 보는 게 아니라 좀 고민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했나요? 길게는 아닌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길게 가지면 10분 정도? 황지영 회사님이 재무관리 제일 잘하셨는데 재무관리는 재무회계요. 재무회계랑 재무관리라고 아까 네네. 그 재무회계가 좀 더 높고 아, 재무관리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에 20일에 꽂자는 재무관리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 재무회계를 훨씬 더 저희가 근데 회계사니까 회계를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지금 유예잖아요. 처음부터 회계는 합격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재무관리만 이제 금사태 합격하고 나머지 4개가 이제 다 유예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때는 회계에 집중을 해가지고 회계에서 점수를 쫙. 네, 저도 그 정은주 회계사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약간 재무회계를 제일 못했던 과목이어서 동차 때도 다른 과목은 좀 아쉽게 뭐 2점, 3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재무회계는 그냥 굉장히 큰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회계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회계를 못하지? 이렇게 엄청 힘들어해서 그 진짜 남은 그 이후에 유예기간 1년 동안 회계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집을 사서 그걸 다 풀고 약간 그리고 기출문제집도 사서 그것도 풀고 했는데 기출문제집을 푼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좀 지역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게 최근 한 5년 유사 기출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기출을 열심히 안 봤으면 그 주제를 버렸을 것 같은데 기출을 봐서 잘 풀 수 있어서 고득점 했다고 생각해요. 1차랑 2차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 방법의 차이가 회계. 1차는 사실 점수 배점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쉬운 회계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내 점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같고 2차는 그 중요한 모든 주제를 다 답안을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넓게 공부하는 게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건호 회계사님은 1차 때 세법 잘하셨어요? 네, 1차 때도 세법이 제일 잘 나왔었어요. 꾸준했네요. 혹시 3점 팩스? 아니요. 팩스 안 하고 회계 쪽으로 왔어요?
근데 1차 때랑 2차 때랑 공부 방법은 비슷했어요? 네, 저는 주로 세무회계 책을 위주로 공부했었어서 네.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에 좀 말문제만 대비하는 정도로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처음부터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셨군요. 네네, 처음부터 2차 공부. 다른 과목도 비슷하게? 아니요, 세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세법이 좀 재밌었어서. 이제 오. 텍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좀 재밌었어요. 그 중에. 최종 기사님은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땠어요? 암기 잘 하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계속 하려 했고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은 양이 많으니까 한 번에 이 많은 양을 다 넣겠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번 빠르게 해독수를 높이는 게 결국 빠르게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법인 것 같아요. 저는 포스트잇에다가 연습서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포스트잇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내가 늘 틀리는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되게 조그만 데 써서 그거를 보면은 빠르게 내가 틀린 부분을 다시 약간 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방법이 좀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공부를 그래도 제일 효율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빨리 합격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되게 많은 공부법을 했는데 그건 좀 실패했던 공부법인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세법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세법은 사실 학생 입장에서 약간 접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아무래도 전공 때 뭐 회계나 재무관리는 배우는데 세법은 거의 배우지 않으니까 너무 낯설어서 그 요약 노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서브 노트도 약간 가독성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요약 노트를 만들었는데 세법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요약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서브 노트에다 필기하는 식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스스로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거는 좀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연습서에 포스트잇으로 내가 잘 틀리는 부분을 적어놓거나 약간 헷갈리는 것만 체크를 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그 강사님의 그냥 서브노트에 내 필기를 좀 더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혼자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는 비추천하고 싶어요. 세 분 다 지금 감사팀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딜팀. 딜팀. 딜팀 들어갔어요? 네. 그렇구나. 재무관리. 재무관리 잘했다고. 감사는 딱히 이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감사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했었어요. 그 시험 공부하기 전에. 그때 이제 재무 쪽 학회를 했는데 그래서 좀 더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에 흥미가 생겨서 딜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이제 회계 감사 회계사들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영역이잖아요. 계속 감사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감사를 한 2, 3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또 다른 진로나 이런 것들 탐색을 해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회계 감사가 감사인만의 고유 영역이고 감사 보고서라는 그런 공공재를 만들어내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좀 공적인 역할이나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은 조금 더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회계감사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네, 황지영 기사님은 딜팀이 아니면 혹시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 있으세요? 1순위는 딜팀이었고 2순위는 아무래도 회계감사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고 사실 회계 투명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딜이 아니라면 감사 쪽도 관심이 있습니다. 뭘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수험 생활을 할 때 저희 분신과도 같았던 계산기랑 스톱워치 이 두 가지예요. 계산기랑 스톱워치. 계산기는 이쁘게 이게 저에게 더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계산기 케이스를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처음 있을 때. 근데 이게 파란색이고 이 케이스도 뭔가 색감이 잘 맞아서 뭔가 되게 잘 들고 다녔고 이게 좀 때가 탔는데 그게 제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애정템은 아이패드인데요. 저는 이제 인강을 다 이 아이패드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는 이제 열품타로 공부 시간을 재고 그 여기는 이제 지금은 뭐 넷플릭스 이런 게 깔려있지만 원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SNS가 아예 없고 그냥 강의만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노트 필기도 그걸로 하셨어요?
필기는 이제 이렇게. 필기 네, 제가 이런 건 잘 활용을 못해서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듣고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노래도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노래 듣고 하는 식으로 공부할 때 계속 사용했어요. 저는 그 공부 시작할 때 선물로 받은 건데 되게 수줍게 이렇게 귀엽네요. 귀여운 거랑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때마다 맨날 들고 다녔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걸 제일 오래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얼굴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한 번씩 쳐다보면은 좀 마음에 정화가 되고 말도 좀 걸고 얘는 좀 좋겠다.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구나. 약간 저한테 프라이데이 같은 존재. 항상 이거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네, 마지막에 유예 생활할 때는 못 들고 다니긴 했는데 그때는 좀 시끄러울까봐 이게 놓는 소리도 시끄럽고 해서 무겁고 해서 좀 못 들고 다녔는데 그 전에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시험장에도 혹시? 네, 시험장에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책상에는 안 두고 그냥 가방에, 가방에. 물 마실 때만 잠깐 꺼내서 마시고. 이번에는 깜짝 뭔가 그 제작진께서 준비를 해주신 게 있는데 뭔가 그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재밌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네. 생각해 하나만 뽑고 정원조 회계사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회계사 합격을 위해 뭐뭐까지 해봤다. 회계사 합격을 위해 운동 스터디까지 해봤다. 운동 스터디? 네. 운동 어떤 운동 했어요? 저는 원래 그 헬스장에서 요가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또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그 수업이 폐강이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 스터디를 만들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각자 하는 거였고 운동은? 네, 각자 잘 하고 그런 그 어플 같은 거에 몇 분 동안 뛰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캡처해서 올리는 식으로 해봤어요. 최건호 회계사님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CPA 시험은 한마디로 뭐뭐이다. 저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항상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공부를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버티면 이제 버티고 고통을 이제 이겨낼 수 있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아까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12시에 공부가 끝나고 친구가 그때 힘들 일이 있어서 같이 술을 마셔주러 갔었는데 마셔주고 오다 보니까 한 새벽 3시 정도 됐었어요. 그때 집에 와서 씻고 누우니까 3시 반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그냥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2시간 자고 그냥 공부하러 갔거든요. 6시에? 네, 취한 상태로. 그래서 그날은 취중 공부였는데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그냥 항상 꾸준하게 맞추면은 시험에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이럴 때도 네. 마찬가지로? 명절은 좀 쉬어야 명절은 좀 쉬는 게 그 남들 쉴 때는 좀 같이 쉬는 게 좋고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회계사님 어떤 거 보셨나요? 나의 최애 강사는 김기동 선생님이다. 뭔가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그 김기동 선생님 책이 되게 좋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워크북이랑 연습서가 있는데 이제 워크북에도 내용 설명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고 그 연습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이 진짜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도 편하고 아니면 강의 들으면서 보기도 편해서 좋은 것 같고 또한 2차 시험 답안지도 그 새벽에 바로 올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전 채점은 안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좀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최애 강사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 많은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굉장히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친구는 순공이 몇 시간이다 아니면 저 친구는 몇 과목 유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남과의 비교를 조금 멈추고 약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수험 생활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약간 긍정적이고 좀 재미나게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4유예였지만 이렇게 합격을 한 것처럼 5유나 4유 같은 다유생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게 되게 힘드시고 어떤 분들을 보시면 자기가 막 자기의 재능을 탓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곧 회계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험 공부를 하는 와중에 계속 그 마음에 새겼던 그 강사님의 말씀이 노력이 자신감을 만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동안 불안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놓여있는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은 그 노력이 자신감을 만들고 결국에는 합격에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 꼭 챙기시면서 나중에는 회계사 동지로 함께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세 분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회계사 합격을 다들 뭐 몇 년 했지만 그래도 다들 빨리 붙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회계사 합격의 지름길은 회계사 합격한 이후에 뭐 하지? 떨어지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막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세 분 다 회계사 이후에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알 길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각자 다 회계법인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를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경력도 쌓으시고 다들 이제 성공한 모습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저도 이제 모르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화이팅! 감사합니다.